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4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 대한항공 003490입니다. 자, 오늘 배당락, 권리락, 그리고 유상증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일주당 가격이 좀 희석이 된다라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유상증자 날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 단기 순이익의 주식수를 나누면은 주당 EPS가 되죠. 근데 EPS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EPS가 2020년도, 2021년도는 지금 2021년도는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외형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매출의 자체가 절반 정도 가량으로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랑 지배주 순이익이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주식수가 더 늘어나니까 더 일주당 가격이 더 희석이 되는 거죠.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좀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60일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로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 이게 앞으로의 전망치가 성장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일단 주거주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그럼 이제 EPS도 마이너스인데 많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2021년도. 자,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굉장히 좀 국내에 좀 얽매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 않으면 뭘 실어 나를까? 바로 화물이죠, 화물.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것들을 많이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복은 할 것이다. 완전히 회복하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소요는 되겠죠. 완전히 회복하는 부분들은 2020년도가 돼야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전망치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가 상장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상증자 상장되면서 유상증자 하신 분들은 잔고가 입고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한 요인들이 여기 보면은 다 나옵니다. 자, 여기 자,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 쭉 내려보시면은 하단 부분 보면 어, 자, 여기쯤 나오는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겠다. 뭔 얘기냐? 우리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게 채무 상환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아시아나 항공의 보통주 신주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주당 11,400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자, 근데 이게 좀 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는 거죠. 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한항공의 그 지배 구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여행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대한항공의 전망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유상증자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대한항공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상장이 되니까. 물론 이제 무상증자를 한 게 아니죠. 유상증자 돈 주고 좀 더 싸게 주고 이 주식을 내가 팔고 이 그 모은 돈으로 아시아나를 자금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산은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 계약금을 300억을 기지급을 했다. 유상증자 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유상증자 조달 금액을 활용해 신주인수권 계약에 따른 중도금 4천억, 한진칼에 대여금 8천억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 계약 잔금 8천억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 그 지급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고 나면 이건 솔직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준 거예요, 솔직히. 아시아나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같은 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라이벌을 흡수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TSMC 국가는 좀 다르지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여기 나옵니다. 아시아나 통합 시 화물 점유율이 70%를 육박을 한다. 이게 실적을 뭐랄까, 이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에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근데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아니죠.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죠. 실적이 하락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이죠. 선박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관이 없잖아요. 노선별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 분야보다 화물 분야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화물의 70%를 먹으면은 근데 이게 합병을 일단 뭐 다 진행이 됐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라에서 뭐 밀어붙이는 부분들이니까. 자, 원래 50개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에서 공정위에서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높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화물 시장을 대한항공이 거의 독점을 하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실적도 회복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텐데 화물까지 얘네들이 70%로 독점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실적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시아나 유상증자를 하고 나가지고 이제 일정인 진행이 시계가 점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물량이 소화가 안 됐거든요. 물량이 완전히 소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지켜보다가 바닥을 다지고 아니면 61선을 돌파를 한다던가 이 11선, 21선이나 61선이나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간이 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추세를 살짝 이탈한 모습들을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오늘 이 추세를 이탈한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반발 매수세. 이 유성재 때문에 잠깐 이탈한 거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자 하는 그런 관점이 진행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돌파는 못했잖아. 돌파를 못했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돌파할 가능성 둘 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죠. 얘네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얘네들의 수급이 내일 또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돌파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하는 내일 얘네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것보다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보고 대응을 잡아야 된다. 아직까지 대응 잡을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유상증자가 들어오고 조정을 받고 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죠. 들어왔는데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확신을 가질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조정을 아싸리 좀 받는 모습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댓글로 악플이 좀 달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감당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은 올라가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를 항상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바닥이 어디인지 반등이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주가 조정이 어디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5,000원이랑 22,500원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들어오는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저라고 한다면 이 속도적인 문제 차이죠. 속도의 차이. 이렇게 우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냐 아니면은 좀 쭉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냐. 우행보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후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추세적인 반전이 일어나야지. 그때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 3만원 부분이 되고 여기에 따른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면서 결정이 되겠죠. 조만간. 이거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다 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천 영상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